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영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영 관광에 대해서 좀 이렇게 큰 전체 관광을 두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또 세부 분야로 잘라서 또 우리가 또 통영 관광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통영 문화가 예술이 되는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 통영 숙박시설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관광 문제를 두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큰 차원에서 이제 관광 문제를 두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강호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패널 심현철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생각을 시민의 입으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통영 관광 이러니까 대단히 이제 좀 범위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통영 관광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시간을 마련했고요. 통영 관광하면 뭐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우리 통영 관광하면 내가 통영 사람으로서 통영 관광은 도대체 통영 관광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을까요, 혹시? 저는 우리 통영 관광 하면은 버스로 대변되는 그런 어떤 문화에서 이제는 조금 뭔가가 자꾸 자동차 소형 중형 자동차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지 않느냐. 예전에는 40몇 인승 버스가 여러 수십 대씩 수백 대씩 오던 때가 이제는 그런 때가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조금 가족 단위의 여행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자꾸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심 선생님은 통영 관광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일반자 시민의 눈으로, 그러니까 외지 관광객의 눈으로 바라보면 통영 관광하면 바다, 수산물 뭐 이런 게 보통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뭐 한려수도 섬 뭐 한 이 정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외지 관광객의 눈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얼마나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이제 그게는 어필이 되니까. 우리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까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바뀌고 있어도 전체적으로 단체든 개별이든 그 관광 아이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서 상품화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 자, 그러면 통영 관광하면 내 자신이 우리 통영 관광을 느낄 때와 남들이, 그러니까 통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통영을 여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는 그런 관광의 의미는 상당히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네들은 통영을 좋은 쪽으로 볼 개연성이 좀 많습니다. 통영 가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부족해. 나 이 통영 관광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게 있다면 말씀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이제 사실은 이제 통영의 관광 산업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니까는 지금 이런 토론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관광을 하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른바 그 도시의 시그니처 또는 랜드마크 하는 이제 영어를 써가 한 말은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이템이 과거에는 케이블카라는 한려수도 케이블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해서 통영 관광이 부흥됐던 것은 사실이단 말입니다. 근데 그 케이블카가
유사한 케이블카가 다른 지역에 생기고 하면서 경쟁력이 이제 저하되고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니까는 마땅히 준비 안 한 이 시점에서는 관광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광객이 통영에 뭔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올라오는 하는데 뭐 때문에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통영 갈래. 이거는 어렵거든요. 왜? 자기가 돈을 쓰면서 오기 때문에 관광객이. 그럼 그 무엇 때문에를 통영에서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으니까는 지금 통영 관광이 무너졌다고 보는 거죠. 자, 의원님은 뭐가 우리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뭐 케이블카로 우리 심현철 시민께서 케이블카로 대변되는 시대를 이제는 넘어서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블카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뭐 하나를 만들어서 보여주기식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통영의 문화를 팔고 환경을 팔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전 한때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는 것조차 너무 내가 통영에 살고 있으면서도 야 정말 좋다는 게 지금 통영 사람으로서 느꼈던 감정인데 그런 감정과 감성들을 자꾸 내가 가졌던 생각들을 자꾸 이끌어내야 되는데 뭔가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에서 뭘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관광객들을 오게 해야 되겠다는 그 강박관념에 자꾸 뭘 하나 억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조금 미스였지 않느냐 하는 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 아시다시피 문화마당에 여러 수백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을 더 많이 넣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러 오는 사람들 없거든요. 그게 좋아서 오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돼서 이걸 관광으로 연결시켜야 하나는 것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이제 우리는 이 통영 안에 있으니까 모르지만 통영에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마음가짐, 그들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이른바 관광의 경향이 바뀌잖아요. 뭐 영어 좋아하는 사람들 트렌드를 하겠는데 관광이 처음에는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또 그러다가 개별 관광도 부족해서가 아니라 개별 관광에서도 뭐 체험 관광으로 가족 단위 관광으로 그런 가족 단위 관광에서 그러다가 공동적 여행으로 이렇게 자꾸 변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변하는 걸 우리가 먼저 늦었지만 빨리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쳐서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는 거는 일반 기업이 뭐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영시라는 공적인 개념의 관광 지금 자원을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 도시에서 관광 정책을 논할 때 이게 보통 아까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아까 제가 시그니처라고 말씀드리는 그게 꼭 필요한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돈을 쓰는 소비자가 외지인이 돈을 쓰니까 거기에 대한 그 돈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거는 거스를 수 없는 시장의 논리거든요. 그걸 단순히 아까처럼 뭐 좋다, 이 홍보는 필요하지만 판단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이 가슴에 돈 쓸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야 온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그 돈 쓸 가치가 있게 만들려고 하면 어떤 개별 아이템 하나하나의 보편적인 아이템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항상 그렇다니까 마케팅에 있어서도 시그니처나 뭐 미끼 상품이다 해갖고 뭔가 소비자를 유혹하거나 소비자한테 충격을 줄 수 있는 걸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보통 이 공공에서 관광 자원을 만들라 그렇게 하면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제일 중요한 게 아까처럼 창조적 아이템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통영을 간다.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케이블카처럼 케이블카 타러 통영 간다 하는 그게 창조적 아이템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래 거기에 오면 그 온 김에 요거는 해볼래. 그럼 그거는 기생적 아이템이란 말입니다. 왜? 온 김에 다 보니까. 그러면은 소비자를 가장 유혹하는 거는 창조적 아이템이고 그 온 사람을 더욱 만족시켜주는 부가적인 게 기생적 아이템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처럼 케이블카가 그 창조적 아이템의 그 성격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이 통영의 관광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유행이든 무행이든 창조적 아이템이 뭔가가 되도록 그러니까 아까 그때 잘 될 때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제 시기를 놓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뭔가 그런 창조적 아이템을 유무형의 콘텐츠를 포함해서 먼저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늘 우리 회의 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통영은 환경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걸 나는 강조를 합니다. 오히려 나의 나라 FDA 미국 그 FDA의 승인을 얻어야만 우리가 충분한 먹거리로서의 어떤 가치와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FDA를 넘어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더 큰 우리의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통영시가 가지는 더 큰 매력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거리든 어떤 것이든.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 지속 가능한 관광은 제가 늘 주장하는 건 NHC라 하거든요. 내추럴, 자연, H, 히스토리, C, 컬처, 그게 역사, 문화. 그러니까 자연과 역사와 문화 이 내용이 지속 가능한 관광 아이템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냥 인위적인 구조물은 한번 보고 다른 경쟁 그게 있으면은 잘 안 오게 할 때니까 지속 가능하지는 않단 말입니다. 맞아. 자, 그러면 통영에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말해서 바깥 사람, 외지인의 눈에서 보면 통영의 자연이 아까 환경이 관광 상품화하기에 정말 최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해외 나가보면요 전혀 경쟁력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만 앉아서 좋다고 하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해외여행 간단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도 엄청 갑니다. 가보면요 우리 통영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이 그렇게 경쟁력이 높지가 않아요. 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관광 자원 해갖고 오라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내가 쓰고 오는데 돈 쓸 가치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그게 저는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창조적 아이템은 될 수는 없고 아까처럼 기생적 아이템이 된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물론 우리 심현철 패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우리 통영에
그 자연 환경을 팔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올 초에 제가 뭐 하와이도 갔다 오고 해봤는데 막상 하와이 가서 미국 사람들이 하와이의 환상의 섬이라고 하던데 그 환상을 난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차라리 우리 동네 비린도가 훨씬 낫고요. 네. 우리 동네 그 다파 마을에서 바라보이는 한산도 문호포가 훨씬 낫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걸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자꾸 조금 손을 적게 되면서 올 수 있는 매개의 걸 개발하는 것이 맞지. 자꾸 우리 통영이 뭐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다른 데하고 비교해봐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낮추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더 가치를 올려서 당신들 오시오. 당신들 느끼고 가시오. 하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앞에서 처음에 이 관광, 오늘날의 관광 경향, 흐름, 관광 추세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관광하고 달라졌잖아요. 45인승 버스 타고 다니던 그 패키지 관광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제 뭐 체험 관광, 가족 단위 관광, 개별 관광,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 선생님 말씀도 일면이 아주 타당한 면도 있고, 정 의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는데, 외국 여행을 버릇처럼 나가는 사람한테는요, 한국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 사람 안 돌아옵니다. 지금 인천공항, 부산공항을 통해서 매 주마다 나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한국이 좋다, 여기가 좋다 해도 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외국 여행이 질리면 이제 뭐 마지못해 1박 2일짜리 뭐 하루 당일치기 한국 요소에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뭐 보홀이다, 치앙마이다, 뭐 전부 다 좋은 데로 모히또 마시러 어디 간다 그러잖아요. 몰디브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형편이지. 이제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관광 정책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국내 관광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외국 관광객들이 경상남도 통영시에 원만하게 들어오기가 그렇지 좋은 그런 조건은 아니잖아요.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런 애들도 뭐 자유여행자들은 뭐 올 수도 있겠지만은 패키지로 오면 부산항에 크루즈 버스가 돌아서 그 일대 돌아다니다가 뭐 해산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될 테고, 또 KTX도 아직 안 뚫렸고 해서 당분간은 물론 당차 KTX가 뚫린 걸 염두에 두면 이런저런 이제 외국인 맞을 차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심 선생님은 이제 외국을 많이 다니셔서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통영 가면 좋더라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통영 살아도 그 정님 말씀 맞다나 나는 이렇게 산양읍 돌아가면서 한 번씩 돌아가면은 역시 아름다워 이렇게 합니다. 해 질 때도 보면 아름답고, 해 뜰 때 그 가을날이나 초겨울에 막 이 해무가 올라오는 것도 좀 멋있고, 사람 성정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국내 관광도 잡아놓고 볼 일인데, 외국 관광 차치하고라도 지금 국내 관광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서 좀 창조적, 이건 이제 좀 대단히 어려워졌어요. 창조하는 거는.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구가 5천만 아닙니까? 어쨌든 대충. 해외 나가는 관광객 1,000만밖에 안 됩니다. 4천만 우리는 국내 관광 해요. 단지 언론상에 그 1,000만에 대한 걸 기사화가 자주 내다 보니 마치 모든 국민이 해외 가는 거, 저는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통영이 아까처럼 뭐 가진 게 없다, 뭐 서로 뭐 스스로 비하할 필요 있느냐?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랜 기간 이제 사업을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사업을 할 때는요,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사적 감정을 포함시키면 그게 실패합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냉정하게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그 공공에서 관광 정책을 할 때 제가 한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바뀌는 거하고 관광 정책하고 공공의 관광 정책하고 아무 관계 억수로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중소도시에, 그러니까 이른바 뭐 지방 도시에서 관광 정책은 핵심은 한 개입니다. 단체든 아까처럼 개인이든 관광객이 마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개별 관광으로 가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여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자는 이런 의미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처럼 내가 공공에서 아까처럼 관광 정책을 논할 때 내가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있는 사적인 이제 사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기업은 계획에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요. 계획이 잘못되면 과정이나 결과가 잘못되거든요. 그거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공공은 가만 보면 계획이 너무 허술해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기업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공공은 일반 시민 모두에게 평등을 추구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말은 난 똑같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사적 이익이고 하나는 공적 이익이거든요. 또 공익이 되고. 네, 그렇다니까. 자, 그러면 공익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유행의 꼭 이익을 의미하진 않지 않습니까? 공적에서는. 계획에 몰입을 해갖고 계획을 잘 잡아야 되는데 계획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 잘못되고 뭐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걸 어떤 예를 들냐면 아주 전체 파이가 100이면 100%면 5% 10%의 사례를 들어요. 그럼 5% 10% 이 사람들이 뭐 잘 됐자 하지 않나, 아니면 이 혜택을 보지 않나. 그러니까 공적인 이익이라는 게 그게 말은 맞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로 진짜로 공적 이익에 그게 적합한 것인가, 딱 그게 의심이 가는. 그래서 계획이 이제 저는 중요해요. 금방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혹시 아차 싶은 생각 없습니까? 아차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기업이 사적 영역에서 뭘 할 때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돈을 안 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100억 들여갖고 내가 이거 할 텐데 손해 안 보고 앞으로 이것이 무한한 이제 그 이득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작전 수립하고 공사를 짓고 사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공공에서 하면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안 그렇다. 안 그렇습니다. 그래. 이렇더라고. 제가 잠깐만 이게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예. 우리 케이블카 가면은 처음에는 케이블카하고 우리가 루지하고 연육교를 하나 만든다 해가지고 다리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 가다가 두껍게 있거든요. 지금 그 도남동 관광지 가다 보면 케이블카 밑에 그 육교 다리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 루지까지 딱 연결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루지에 오시는 분들을 우리 케이블카로 연결하자 해가지고 교를 만들었던 계획을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게 예산이 뚝 끊기더니 그것을 반토막 나요. 예산 끊기면서 다리도 끊겨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연결 6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심 선생님 말씀은 사적 영역에서 뭘 하면 100억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서 완공해가지고 손님을 받게 되면 이게 계속 우리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검토도 끝나고 해서 이제 출발하는데
공공은 저거 해야 돼. 아니 해야 돼. 뭐 해야 된다는 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단계부터 밖에서 의견 수렴이 안 되니까 밖에 사람들이 벌써 아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싶은데도 그거 뭐야 뭐든 몇 개노 용역 맡기면 엄청 좋은 걸로 용역이 나와요. 늘 그래. 그 통영시청이 또는 통영시가 뭘 하려고 통영시 의회가 뭘 하려고 이렇게 용역을 맡겼다 하면은 안 된다는 용역 결과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오늘 같은 그러니까 다리도 가다가 중간대가 섣버리고 5m짜리 다리가 3m 되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제가 몇 번을 처음부터 이제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거는 그 용도대로 저 루지까지 연결 안 되면은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라고 내가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돼. 그럼 만약에 우리 시멘트 패널처럼 사기업이었다면은 개인기업이었다면 그거 당연히 포기하고 더 좋은 걸 만들어내려고 고민을 했을 텐데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진짜 꼭 얻고자 하는 말씀 같은데 관광이 중요해서 전략을 세울 때부터 단계부터 이상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개발한 단계 뭐 어떤 정책을 하나 딱 이거 시작하려고 하는 그 전략 수립 단계부터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러니까 저희는 사기업에서는 뭘 하면은 계획에 뭐 많은 걸 거의 뭐 한 사실은 한 60% 이상 빼기라면 네, 60을 거기 하고 보통에는 한 30을 가정을 하고 10을 만들 결과에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공공에서는 보면은 예산에 먼저 주안점을 둡니다. 내가 보면 근데 그거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주안점 사적에서는 예산이 100이면 100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요. 50이면 50으로 성공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게 근데 공적에서는 아까처럼 예산이 100이든 50이 되든 전혀 그런 관계없고 그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나중에 결과가 뜻대로 안 되면 예산이 적어서라고 변명거리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저는 아까 그랬다니까 50이면 50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아니 그게 왜 공공이 안 되냐 됩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관광정책이나 무슨 관광 자원화를 한다. 그렇게 하면은 계획부터 잘 잡으면 되죠. 그러면 일이 잡는데 아까처럼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럼 뭐 100억을 공모사업을 해라 해갖고 이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잘 되면. 근데 그 기간 공모사업이 50이 됐다. 그 예산이 뭐 중앙정부로 50으로 깎여왔다. 그럼 다시 그 50을 받아가지고 50에 맞는 전략을 세우면 되거든요, 계획을. 그리 안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제 정의님 있으니까 공개 모집 사업, 그죠? 공모 사업이라는 게 무슨 공모하는 것 같고 이상하다. 공개 모집 사업이요. 공개 모집 사업 그게 전부 다 합당하고 좋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상한 게요. 공개 모집 사업 이제 그 안이 뜨면 시장님 또는 군수님, 구청장님 이거 우리 시나 우리 시군구에는 안 맞습니다 하고 안 해야 될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공개 모집 사업 따와가지고 지금 잘 모범이다 할 정도의 정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게 있는 거 통영시로서는. 저거 공개 모집 사업에서 따왔는데 지금 저 정도 영향을 미치고 효과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없습니다. 그런 공개 모집 사업 그런 거 그따위 거 안 해야 됩니다. 차라리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이 앉아서 참모들 데리고 야 새로운 관광 정책을 하나 마련해 보자. 일단 통영에 체험여행 백패킹 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보는 그런 거 한번 계획 수립해봐라 해서 수립하는 시장님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수립하면은 심수님 말씀처럼 전략이 애시장소 제대로 수립되면 효과를 발휘할 텐데 뭐 저거 중앙에서 공개 모집 사업을 중앙에서는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고 공개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그 창식 형님께서 뭐 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이러는데 나 갑자기 바뜩 떠오르는 게 디피랑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어요.
자, 그거 조금 같이 버텨봅시다. 디피랑 어디 그 뺏겨왔죠? 안 뺏기고 그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 어디 가보니 그런 게 있더라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2등이라. 그게 통영 남방산 공원에 디피랑이 있기 전에 담배 우리나라 국내에 3군데 있더라 하면 4등이라고 그러는. 결국 4등하고 나중에 5등짜리 생기고 6등짜리, 7등짜리, 8등짜리 한 15등까지 전국에 생기고 나면 이제 또 문 닫아야 돼. 통영에서 제일 먼저 생겼을 거냐 디피랑이. 곧 한국 내에 없고 네. 그 통영이 디피랑이 야외에서 그렇게 밤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거로 통해 가지고 야간 경관 뭐 그러니까 1호 도시가 저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물론 그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뭐 보고 뺏겼다, 어디 그 보고 힌트, 창조를 안 하고, 그대로 뺏긴 복사판이면은, 나중에 저거 케이블카가 곤혹을 겪듯이, 저거는 설치도 쉬워서요. 여기저기 해버리면 또 문 닫든지, 많은 도시에서 끙끙 앓게 됩니다. 많은 도시에서 저 벤치마킹 해갖고 갔습니다. 저 디피랑 우리 정 의원께서 이제 디피랑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디피랑 그 처음에 할 때 저는 저 좀 반대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 내용을 왜 반대 의견을 냈냐면 첫 번째 과학하고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관광 자원은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맞아. 왜냐면 그 동해안 더 좋은 게 있다는 게 이른바 말해서 286 컴퓨터 쫙 갖다 놨고 우리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나 많이 좋아요. 좀 있으면 486, 586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데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아까 벤치마킹 한 거 아니냐는데 그 시점에 사실은 다른 유사 도시에서 시차를 조금만 두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 디피랑을 하지 말고 아르테 뮤지엄을 갖다가 아사리 유치해라라고 그때 주장을 했었어요. 왜 아르테 뮤지엄을 하라냐면 아까처럼 IT나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공공에서 예산으로 다 할 수도 없고 창조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아르테 뮤지엄 같이 사기업은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얼마나 다양한 생각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맞다 했는데 아까처럼 아르테 뮤지엄 유사 상품은 비스무리하게 그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제가 가나 그 디피랑에 그 관람객 연도별 수를 갖다가 정보 공개를 요청해갖고 제 예상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해보기 위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했어요. 그냥 우하향 내리막을 끊는 거예요. 아까 딱 제가 말한 지금 이제 한 3년 됐을 거예요. 한계치가 온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깝죠. 저기 아르테 뮤지엄 했으면 지금 아르테 뮤지엄은 강릉, 여수 지금 얼마 전에 부산도 했거든요. 부산 거기도 한 100억 투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디피랑이 70억인가 투자해. 금액 차이는 거의 차이도 안 나요. 시점이 거의 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지금 부산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100만씩 오거든요. 이 내용이 아까처럼 단순히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계획 잡을 때 이는 게 있는데 왜 그게 검토가 안 되고 아까처럼 벤츠를 사라 하니까 왜 갑자기 이름 없는 이는 차를 사가는 이는 논리예요. 가격도 비슷한데 벤츠 같은 이는 게 됐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계획 잡을 때 이는 게 더 논의가 잘 됐으면 아주 더 결과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 이제 나는 공개 모집 사업 그거 정말 난 너무 머리 아프더라고. 그 보니까요 공개 모집 사업하면은 공개 모집 사업 따오면 얼마나 시나 구청에서 자랑을 많이 합니까? 100억짜리 공모사업 선정 이래가지고 이름도 더러워. 공모사업 선정 그런 그따위 표현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부 50 도비 15 우리 35 그러니까 우리 돈이 들어간다. 어떤 경우에는 그 도비 6%짜리도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갖고 오면 그게 이제 그 공개 모집 사업 중에 잘 된 것, 정의를 생각할 때는 그래도 디피랑이라고 하니 그동안 무수히 많은 공개 모집 사업을 따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비를 써서 지금 얼마나 많은 꼴사나운 모양이 많을까 이런 참 걱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제 헛돈도 많이 들. 그렇죠. 헛돈이 많이 들. 진짜 관광 얘기하면 우리 지금 맑은 청사진 밝은 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벌어져 있는 뒷면에 가려진 어두운 모습만 보면 난 한 번씩 올 때마다 항남동거 항남 1번가를 걸어 다녀요. 한 번씩 꼭 나는 2달에 한 번은 꼭 그 길 걸어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도깨비 골목하고 강구안하고 항남동 일대를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을까? 왜 이 버려져 있고 있을까? 하긴 뭐 누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데 뭐 대수가 있나? 그런데도 그 형님 이름 생각도 안 난다. 명성 레코드 형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이고 내가 참 무심하네. 그 형님 보면 참 존경심이 절로 오르나요. 끝까지 그 지키고 있거든. 끝까지 지키고 있는 수십 년째, 50년째 그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지키고 있으면서 옛날 냄새 그대로 나도록 노래도 또 그런 거 들어주고 자신도 변함이 없어.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형님은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사니까 저런 데서 뭘 좀 본받으면 좋으련만 저기 일단 그럼 황남도 왔다. 강구안 걷다가 김밥 먹고 정보 빠는 사람은 뒤편랑 올라갔다 가보자. 동편랑 갔다 가보자. 이러고 끝일 텐데 그거 말고 통영 오면 난 그래도 내가 보이는 바다 말고 그냥 현란한 간판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통영 과거 그 역사가 아주 참 묘했대. 그런데도 빠져서 이제 통영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좀 머물러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빨리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 사업을 한 저로서는 아까처럼 통영이 전 아까 비하한 게 아니라 한 이유가 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아까처럼 그걸 몰라요. 근데 또 제안을 하면 그걸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좀 깨쳐져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 통영의 아까처럼 이 부분적인 스팟적인 이런 문제를 떠났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른바 많은 도시가 해양 레저 관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제주도 빼고 해양 레저 관광에 성공한 도시가 없어요. 양양의 일부 그것도 서퍼 조금 하다가 그것도 또 부작용 때문에 조금 시끌시끌하는데 나머지 성공은 전례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도 돈을 많이 붓고 옛날에 요트 보트 쇼도 하고 전국에도 하고 요 경남도 하고 부산도 하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요. 그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 전후로 해가지고는 1년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게 자기들 생계 수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객층도 낮았고. 자, 그런데 통영에 제가 이제 그 해양 레저의 그런 어떤 한계사항을 있기 때문에 그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여기 중림만에 거기에 GMTC라 글로벌 마린 트레이딩 클러스터 해가지고 요트, 보트 이른바 중고매매 시장을 여는 거예요, 거기에. 자, 이걸 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 그러면은 지금 전국의 어느 지자체도 그걸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요트들이 보통에는 여름 전후로는 이용을 하지만, 겨울 비수기로 들어가면은요, 뭘 하냐면은 매매가 자주 일어나요. 자, 그걸 갖다가 중고차 시장처럼 다 가져오면 중림 안에 규모의 아름다움. 요트가 한 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림만에. 근데 그게 요트가 수백 척이 쫙, 그게 운영을 하든, 매매를 위해서 대기를 하든, 쫙 깔려 있으면, 그게 일단 관광 상품화가 되고요.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고, 두 번째가 아까처럼 그걸 매매하기 전까지 통영 젊은이들한테 아까 운용을 할 수 있게끔 서로 계약을 통해서
그러면은 아까처럼 통영의 젊은이들이 이른바 서비스 산업에 요트 관련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요트가 매매가 되니까는 요트 감정이 필요하고, 또 요트 거래가 되니까 요트 중개업이 생기고, 수리가 되고, 그리고 그 요트를 이용해서 뭐 결혼 사진을 찍고 하는 또 이 파생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자, 근데 심 선생님, 네. 개별 관광 상품 이런 거는 다음에 네. 쪼개서 좀 하도록 네, 하고, 네, 네. 그 좋은, 그거 따로 한번 그 바다, 요트, 해양, 마리나 할 때 한번 그 코너 할 때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심 선생님 말씀은 여전히 그 내용물, 컨텐츠나 아이템 부족, 그렇다, 그죠? 그렇죠. 기존에 무슨 우리 자원이 우리 정영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섬도 있다, 뭐 바다도 있다잖아요. 그럼 섬과 바다를 이용해가 무슨 관광 아이템을 했는데요? 제가 그걸로 물어볼게요. 뭘 했는데요? 있다며요. 섬 좋다. 섬 좋다며요. 뭘 했느냐 말이에요. 아이템 있잖아.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아까처럼 딱 질문이 막히잖아요. 그죠? 일전에 우리 정윤께는 이제 대담을 하다 보니 물어보는데 왜 수산 1번지인데 왜 통영에 해축제가 없노? 한번 했지. 네.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 원의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 왜 안 했냐? 지금 똑같이 그는 이제 섬이 좋은데 왜 없냐? 정 의원님이 좀 의원으로서 좀 이 자리에서는 좀 콕 찔리도 참으십시오. 그 이제 지금 이제 또 심 선생님 지난번 우리 방송 때 한 말씀이 떠오르는데 정말 그때 말씀도 좀 통영이 섬도 많고 바다도 예쁘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는 진짜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섬에서 하는 그래서 섬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관광 정책을 이래 보면 심선이 그러잖아. 저거 진짜 관광객을 위한 것인지 섬에 사는 사람, 동네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은데 지금 보니까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러면 자 서울이나 대전, 청주, 전주, 대구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안동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젊은 피 끓는 사람들이 한번 어쩌다가 SNS상에 보니까 욕지도 뭐 한산도 한산대첩 축제 움직이는 한산대첩 축제를 한산도에서 한다 하네. 그거 가볼까? 이럴까? 욕지도 뭐 선창에서 그 지방 가수들이 나와서 음악회를 한다 하는데 가볼까? 야, 안 되잖아, 그거. 그게 이제 알고 보면은 어쩌다가 그날 욕지도 온 사람들이 있어서 배 타고 나가려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선창에서 뭘 하네 한번 볼까 하고 몇 사람 볼 수 있으되 그거 보러 가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게 잘못된 정책이다 이 말이지. 그죠? 맞습니다. 예.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바다, 그 수많은 섬 놔두고 섬의 저 섬 매력에 끌려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죠? 정의원님 뭐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열 공감하고요. 제가 늘 또 이야기하는 게 섬과 섬을 연결하는 뭐 유람선도 없고 또 도선도 없고 또 이객선조차 없습니다. 섬과 섬을 또 통영을 들어오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섬과 섬 오늘은 한산도 들어가서 구경하고 관광을 했던 분들, 특히나 또 비진도 해수욕장을 가고 선유공을 타서 등산했던 분들이 욕지도 저랑봉에 한 번 더 내일은 가고 싶다 하면은 거기서 바로 가는 배가 없습니다. 통영을 들어왔다가 다시 욕지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을 오히려 상존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산, 욕지, 사량을 본섬과 본섬도 연결하고 부속섬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갖춰야만 우리 제대로 된 섬 관광 활성화가 되지. 이렇게 해서는 섬에 사는 사람들도 살기가 힘든데 섬 관광은 용납하지 않느냐. 자꾸 우리 이번에 보니까 두미도
가고 싶은 섬 해가지고 두미도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두미도에는 지금 사람들이 가고 싶은 섬을 행안부에서 하고 나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또 다른 또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뭐냐? 교통편이 워낙 열악하다. 그래서 행정을 보러 욕지 면사무소가 있는 욕지 본섬을 가려고 해도 그 가는 도선이 없어서 애가 초등학교 1학년 애가 학교를 못 가고 재택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도선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윤미수 국장의 어떤 글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가 싶어서 우리 전영기 시장한테 또 물어보고 이걸 조금 우리 시에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 이걸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또 안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무산될 위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는 또 박종훈 교육감을 만나서 이거를 조금 한번 더 교육적 차원에서 이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럼 이게 시작이 되면은 오히려 도선을 통해 가지고 욕지와 두미도가 아침 저녁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한다면은 욕지 관광을 오셨던 분들이 두미도로 들어갈 수 있고 두미도에 있던 분들이 욕지를 통해서 또 통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섬 관광은 배가 자주 갈 수 있게끔 뭔가 연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은 섬 관광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우리 통영 관광을 두고 유형의 컨텐츠, 그 다음 또 섬 문제, 이런 것도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다음에 개별 논의 때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요. 심 선생님, 지금 통영의 문화예술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관광 측면에서 바라본 문화예술은? 이제 제가 바라보는 문화예술은 좀 이 관점이 좀 다릅니다. 아까처럼 제가 통영이 예향이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유명하신 문화예술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자세히 들어보면 예전에 많았습니다. 지금 없다는 소리죠. 그럼 지금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이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뭔가 이 핵심을 좀 놓치시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은요 경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많은 문화예술 작품, 예술가들, 이른바 마치닌가 하는 그 양반들이 부호가 지원해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통영에 예전에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산물이 아까처럼 수산업이 부흥됐을 때 돈이 많으니까 본래 돈이 많으면은 문화예술적인 수요도 많아지고 활동이 돼 있답니까? 그럼 지금 문화예술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통영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아까처럼 이게 필요 조건인데 이야기는 쏙 빼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겠대요. 그럼 뭐로? 제가 방문을 하고 싶은 거죠. 뭐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놓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문화예술 내용 중에 보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다른 데 말을 했지만 기존의 이른바 서양 문화예술 이걸 가지고 관광상품화를 하겠다고 자꾸 접근을 하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 상당히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까처럼 영화 오징어 같은 게임이 외국에서 그게 이른바 호응을 받았고 지금 K 컬처 하는 게 호응을 받는 이유 중에 한계가 뭐냐면 서양인은 자기 서구의 사고를 봤을 때 한국의 그런 문화가
독특하고 신기한 거예요. 좀 새롭다는, 경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그게 우리 내국이든 외국 관광을 하든 아까처럼 뭐 클래식 음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서울, 부산에 있는 사람이 문화의 전당 가고 뭐 거기까지 요까지 이렇게 뭐 티켓 타가지고 뭐 와가지고 교통비 들여서 온다? 물론 일부는 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겠냐. 계획을 이리 잡아야지.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아 서울에 오더라. 아 누가 가나 흑백 논리로 이야기합니까? 계획은 50% 이상을 항상 유도를 해야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통영에 문화예술 자산이 없느냐?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어떤 거냐 그렇게 하면은 저는 어디 가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고유의 문화 자산을 예를 들면 굿 있잖아요. 굿. 이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신문물이 들어올 때 조선이 무너지고 아까처럼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그 시점에 개신교가 들어오면서요. 이른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문화자산을 전부 다 미신과 다 부서져. 네, 악마시켜가지고요. 그걸 갖다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기존의 초가집 이런 거 싹 불편하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똑같이 획일적인 스레터에 이른바 보르코라 그랬죠. 백돌로 획일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문화자산이 다, 그게 우리나라가 이 두 가지 사건, 개신교가 들어와서 우리 문화자산이 없어지게 한 거하고 새마을 운동, 이게 중국의 문화 대혁명처럼 없어지고. 방송 나오면 개신교 선생님도 우리 정말 건드리지 마이소. 이게 그래. 불편한 진실들은 진실이에요. 그걸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굿 있는 걸 갖다가 저는요,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조금만 빼면 충분히 관광, 지금 젊은 사람한테도 분명히 어필될 수 있다고. 이제 이거 저는 적극 동의하는데 그 개별 논의 때 하도록 하고 너무 자세한 걸 다음에 하고요. 그 당장 나도 이 오광대에다가 늘 그런 주장을 했어요. 오광대 전 과장 다 본 적 있죠. 네. 1시간 반, 2시간 걸리잖아요. 오광대 전 과장을 쭉 하면 그 안에 독백하고 하는 것들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들어요, 뭘 하는지. 그 내가 우리 특히나 우리 통영 사투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 내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오광대 이거 자꾸 특정한 공간, 너그 전수교육관에서 하지 말고 버킹엄 궁전 앞에서 건의병들 교대식 하듯이 통영 어디 관광 가면은 매달 셋째 주 오후 4시에 가면 무조건 오광대 정과장을 볼 수 있다. 그래 좀 해라. 그거를 이제 우리 딸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좀 그렇게 해서 문화 예술인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너가 오광대 정과장 굳이 고집하지 말고 교재를 만들어라. 그 지방 교육이 뭔데? 유초등부 오광대 한 20분 만에 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 그럼 일반부 해갖고 책자로 내가서 그 대화 내용을 좀 순화시켜서 알아보도록 해서 심지어 오광대 정과장이 이루어질 때는 이 책자 만들어서 돌려줘라. 관중들이 보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내가 몇 번 그랬거든요. 양지로 나오고 열린 공간에 나오고 하면 그것도 고정된 문화 활동이 될 수 있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특히나 가면을 쓰고 말을 하기 때문에 안 들려요. 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부분도 심 선생님은 역시 날카롭게 이제 달리 이제 보고 계시는데 정 의원님은 문화예술이 우리 통영이 자랑할 만한 것이 이 관광하고도 맞물리겠다 싶은 거는 따로 생각해 둔 바가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우리는 이거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잠깐만요. 우리는 이거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뭐 하니까 공부해 오십시오. 이런 거 없고요. 내일 합니다 하면 두 분이 옵니다. 그래 와서 그냥 제가 관광 이야기 하면서 하면 관광하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도 없고, 사전에 전화한 것도 없고, 그냥 있는 지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서 이 정의원도 당황했는 모양입니다.
그럼 심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계속 더. 일전에 제가 1편 강관 이야기를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그게 이제 강관이 생각보단 작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관광 자원화하기에 작습니다. 일단 그걸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작기 때문에 집중은 잘 되지만 뭔가 규모의 아름다움을 가져오기는 애매합니다. 거기에 만일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통영이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관광 자원화를 하면 다른 도시가 케이블카처럼 금방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을 늘 하던 제 입장에서 보면은 관광 자원을 하면 다른 도시가 못 따라할 거, 이런 거, 독보적인 거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뭐 굿하고 했던 게 다른 데는 다 무너졌는데 요는 어민들 때문에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게 깔려있는 건데. 진짜. 관광의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바다 정원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한국이 싱가포르를 갖다가 많이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문화가 다 없어진 그런 전례도 있고 외국의 침략을 그동안 끊임없이 받아갖고 다 파괴되고 있는 거라고는 후진국에서 급속하게 선진국 되는 과정에 생겨난 그런 자생적인 문화, 그게 있거든요. 그게 외국인의 눈에는 야 이거 참 신기하고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도 아까 그런 식으로 국가가 변해왔기 때문에 관광에 바다 정원을 만들고요. 그 디테일한 내용은 아까처럼 제가 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망산에 하늘 정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아까처럼 거기 관광 자체의 중앙시장하고 거기가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내륙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경남 통영을 생각하면 거기 가면 섬들도 아름답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깨끗하고 좋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와본 사람들은 한 번쯤은 오기 마련인데 와봤더니 진짜 좋아. 다시 오고 싶어. 이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의 변함이 있거든요. 이제 다음에 개별 관광 할 때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하도록 하고 오늘 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통영 관광 전반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면서 인사 말씀도 하고 그러죠. 오늘 뭐 간판 광고 플랜카드 걸린 데 보니까 수륙 양용 버스 해가지고 그걸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수륙 양용 버스가 또 밑에서 우리 통영 시내에도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를 생각하면서도 한편은 저기 사고가 안 나겠나, 분명히 저거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물론 이제 관광을 위해서는 우리 관광에서 도남동 신화조선이나 조선소 쪽이나 안 그러면 마리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은 배가 다니는 항로하고 또 수륙 양용 버스가 다니는 길하고 겹쳐서 과연 안전이 보장이 될까? 제가 어떤 걸 봤는가 하면은 샌프란시스코 오리배가 큰 배, 그 오리배 그게 큰 배가 눌려버리고 밑으로 속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다 죽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이 제트스키를 타고 문화교를 지나서 그 몇 대씩 어떤 때는 한 열 몇 대가 지나가기도 하고 속도를 줄이지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그 여객선이 그걸 놓으면서 또 어선들하고 많이 부닥칠 뻔도 하는 모습들을 좀 종종 보게 됩니다. 과연 저게
저걸 안전 확보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이 되는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관광 뭐 회사도 안전을 제일로 해서 뭔가를 해도 만들어야지. 이게 안전한 통영 제1로 가야 관광도 다음이 있지. 안전하지 못하면 지금 저 모노레일처럼 사고가 나오면은 결국은 큰 우리 통영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 굉장히 비싸. 네. 그래서 관광 하면은 통영은 안전을 제우선으로 해달라. 그러면서도 우리 통영을 알릴 수 있는 최우선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은 뭔가 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통영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인상입니다. 네, 완전히 진짜 멋진 지방이라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중요합니다. 초기 계획이 중요합니다. 초기 계획이 탄탄하면요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걸 허술하게 한 다음에 그걸 보완하고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것 이런 돈 저런 돈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중소도시에서 관광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개별 관광이든 단체 관광이든 필요 없고요. 제일 첫 번째 목표는 많은 관광객이 오게끔 하는 것. 그게 아까처럼 다른 도시가 또 벤치마킹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좀 더 심도 깊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획 잘 세워서 단체가 됐든 개별이 됐든 독보적인 관광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참 관광